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 요인은 내년도 증시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뭐 어지간한 악재에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는다. 뭐 이런 점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뭐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있었고요. 특히 상품 시장에서 은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리고 새해에도 AI 버블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박스권 상단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돌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 반도체주, 엔터, 로봇, 방산 등등이 움직였는데, 뭐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특히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윈도 드레싱 효과가 또 있는 업종들이 있어서 어느 업종이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하락했습니다. 뭐 낙폭이 큰 차이는 없었고 이제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업종으로 봐도 11개 업종 중에서 4개만 올라가고 7개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숨고르기,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업종이 좀 유난하게 올라간 것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가운데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살짝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쳐놓고는 좀 낙폭이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유를 보면, 우선 올해는 또 많이 올랐고 4년 연속 두 자릿수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어떤 경계감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AI 버블론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온 점,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좀 정리하는, 그리고 테슬라도 좀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매도 물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빌미가 된 건 엔비디아하고 이제 AMD가 GPU 가격을 올릴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올리면 오히려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거 조금 올린다라고 해서 뭐 수요가 둔화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AMD 주가는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가격 인상설이 좀 수요 둔화를 유발해서 주가를 누른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받은 건, 이건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은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이게 증거금 올려서 그것 때문에 급락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루머, 그러니까 뭐 대형은행이 공매도 쳤다가 마진콜 당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은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도 일부 있고요. 이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떤 언론사,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은 내년도에도 증시 올라간다, 그 AI주 버블에도 불구하고 그런 버블론이 있지만 여전히 AI주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보유할 주식으로 AI주들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JP모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AI에 대한 투자, 배당금 증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내년도까지 주식시장을 결국에는 끌어올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어쨌든 낙관론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악재 비슷한 뉴스가 나와도 쉽게 밀리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은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은 가격이 빠진 이유 중에서 첫 번째로 제기가 되는 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증거금을 기존에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높인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은 선물 거래하는 거잖아요. 선물 거래할 때는 그 일종의 보증금을 냅니다. 근데 보증금을 내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높여야 돼, 25%더 내,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증거금을 높이면서부터, 우리 이제 그 정도로 보증금 많이 내면서는 우린 투자 안 해, 이렇게 물러서는 계기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 이제 2011년대를 돌이켜 보면 은 가격이 그때도 지금까지 이렇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폭등했다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그때 증거금을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을 딱 높이니까 이거 투자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경계감이 가동이 되면서 은 가격이 그때 당시에 단기에 폭락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트리거다, 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트리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일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형은행의 마진콜설, 이게 하락 베팅을 했다가 공매도, 쉽게 얘기해서 은을 하락할 줄 알고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증금 다 날리는 건 물론이고, 강제로 이제 다른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재무 상태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위기설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루머가 돌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더라 이런 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SNS에 돌았거든요. 근데 이 SNS가 돌 때 하단에 뭐가 자막이 붙냐면 이건 그냥 루머다. 이제 이런 X에서 이제 이건 루머다라는 식의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제 그냥 근거가 약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돌면서 그러면 향후에 대형은행들이 위든 아래든 은행에 어떤 투자하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야기된 게 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산업용 자재로 사용되던 은을 더 이상 못 쓸지도 모른다. 이게 이렇게 비싸버리면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이걸 쓰냐. 그러니까 향후에 수요가 떨어지게 될 것 같고 그 떨어지게 되면 은 가격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루머들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은 가격이 빠지는 게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그래서 오늘 은 가격 많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은 가격 폭락을 하면 거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커집니다. 왜냐면 이게 대부분 다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내가 10,000원이면은 10,000원 보증금 걸고 50,000원어치 거래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내 보증금을 날리는 거는 물론이고 물어줘야 되잖아요. 가격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저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덩달아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시장 빠진 건 차익 실현 플러스 은 관련된 다양한 루머들 이게 이제 하락을 유발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뭐 주요 종목들을 보면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 JP모건 같은 이제 금융주도 약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진콜설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3% 정도 올라갔는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 영향으로 같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에너지주들, 대번에너지, 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 조심스러운 가운데 뭐 반도체주, 에너지주, 부동산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버블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버블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탑 5 종목들 중심으로 향후 실적 추정치를 적용한 펄을 계산을 해보면 그 IT 버블 때 나왔던 게 한 50배까지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그 차이가 많아요. 예, 그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새해에도 AI 버블론 제기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곤 있지만 실적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문을 보면 93%의 답변은 자기는 AI주 계속 살 거다 또는 보유할 거다 축소할 거다라는 답변은 7%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문을 해보면 두 곳에서는 이제 이 AI가 버블이냐 이런 거 관련된 설문이 두 곳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곳에서는 버블이 맞다 이렇게 이제 40%, 그다음에 이제 뭐 설문을 좀 질문이 좀 다르게 나와갖고 고평가냐라고 물어볼 때 고평가라고 그게 66%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10년 동안 보유할 종목으로 메가세븐이다. 그런 메가세븐 이내 종목을 보유할 거야.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걸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버블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성장성이 이렇게 뛰어난 업종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AI주를 살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건 이 위치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00 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이제 박스피 넘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뭘 많이 사는지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종목을 4조 원.
예, 4,100 위에서만, 4,100 위에서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조 원을 매수해서 주포와 주도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두 종목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차익은 특정 종목 한두 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사는 김에 다 사버리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차익 매수가 들어올 때는 뭐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를 좋게 볼 때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건데, 비차익 15개 이상 종목을 한 번에 주문하는 걸 비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이것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좀 좋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올라오면서 어제 다시 박스권 상단 930과 950을 박스권 상단으로 보는데, 그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근데 이제 보면 중형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형주 쪽은 좀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형주가 올라간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어제부터는 수급이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는 금융투자가 연초까지 계속 매도를 할 거고, 또 하나는 떠났던 개인 큰손 일부가 컴백을 하면서 이제 중형주군 이상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종목에. 근데 어제 일단 중형주들이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소형주까지 퍼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중형주군 그쪽 군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중형주는 시가총액 한 3천억대에서 한 7천억 사이,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을 중형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연초에는 전통적으로 예탁금이 좀 줄어드는 시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최근 추세를 한번 그려봤는데, 뭐 알테오젠 부지, 뭐 2차 전지도 부진하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꾸준하게 올라갔다 눌렸던 종목 로봇주, 그다음에 엔터주 제일 강하고, 뭐 반도체주,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통신 장비, 자동차 부품, 이렇게 쭉 제가 업종에서 한 종목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추세가 좋은 거,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리는 종목군들, 뭐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턴하는 종목군들, 뭐 저항을 맞고 밀리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별 추이를 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연초에 좀 치고 나가는지, 일단 저는 이제 8개 업종만 뽑아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업종 이제 하나씩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면 연초에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아주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마지막 거래일, 예, 윈도우 드레싱이 어느 업종에서 나오게 되는지, 또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이제 종가 쪽에서 이제 급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이거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최상단까지 왔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지,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빠진 게 이제 영향을 좀 주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두 종목을 계속해서 끌어다 주느냐, 이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어쨌든 로봇, 엔터, 철강, 방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고,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동차주도 또 현대차는 올라가는데 부품주는 어정쩡하고 이렇게 좀 갈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말 연초에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가동되면서 연초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의 변화, 업종의 움직임 변화는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보여드릴 차트는 내년도 미증시 전망 관련된 차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내년도 S&P 500 지수를 한 7,500 정도 부근,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8,000포인트 정도 가장 높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데니가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거든요. 근데 야데니가 작년도에는 자기도 이제 강세론이었는데 내년도도 여전히 강하다. 근데 하나 불안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불안해? 너무 비관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관론이 있어서 자기는 그래서 편안했는데 지금은 너무 비관론이 없어서 오히려 불안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너무 낙관론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낙관론이 많을 때 투자자들은 그때일수록 오히려 차별화 장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좀 집중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부 종목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강세장은 오히려 일부 주도주에 의해서
지수만 올라가는 장이 돼요.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별화 장세가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힌트로 보면서 업종별 수급 변화 여전히 또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특히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